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73인 김순자 할머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하는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바쁩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야죠.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일인데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순자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고 15살에 시집와서 끝없는 농사일과 육아로 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런 순자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순자는 서명란에 도장을 꾹꾹 찍어야 했고 마을 회의에서 공지사항이 나올 때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순자 할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농협에서 직원이 서류를 내밀 때마다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펜으로 쓱쓱 이름을 써내려가는데 자신만 도장을 꺼내들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글을 몰라서 도장으로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도장도 똑같아요.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었죠. 그런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 민수가 뛰어와 순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민수는 순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었죠. 아들 내외가 도시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민수는 주로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그래서 할머니 아픈 곳 다 고쳐드릴 거예요. 민수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업 체험을 하고 온 민수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훌륭한 의사가 되겠구나. 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의사가 되어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 나는 글도 모르는 할머니로 소개받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한대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단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할머니, 나랑 같이 공부해요. 민수가 뛰어가고 난 후 순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글을 배우고 싶다. 손주에게 당당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 순간부터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정말로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민수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고 그때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 내내 망설이던 순자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면소재지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결심을 굳힌 순자에게는 먼 거리가 아니었죠. 학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던 순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하러 학원에 왔을까? 하는 눈빛들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민수를 생각하며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원장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글을 하나도 몰라서. 가능할까요? 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순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령의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순자는 등록금 15만 원을 내고 교재를 받았습니다. 한글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기초반이었죠. 책가방에 새 교재들을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말이 될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식은 금세 작은 마을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몸만 상하게 생겼네. 맞아, 맞아.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배워. 애들이나 하는 거지. 농사일도 바쁜데 학원까지 다닌다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할머니들의 말에 순자는 상처를 받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마을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공부라니 몸 버리실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농사일도 힘드신데 공부까지 하시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민수 돌보는 것도 힘드실 텐데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검정고시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이웃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무모한 도전인 걸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순자의 하루 일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에 와서 씻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 2시 수업에 맞춰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왕복 2시간을 버스로 오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순자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순자가 유일한 고령 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0살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학생들이 순자를 친할머니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젊은 학생들의 관심과 배려가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처음 접하는 한글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까, 나, 다라. 집에서 연습장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금세 외우는 것도 순자에게는 몇 번을 반복해야 겨우 기억에 남았죠. 특히 받아쓰기 시간에는 칠판의 글자를 따라 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순자를 배려해 주었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만 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는 민수와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 써보세요. 민수가 정성스럽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순자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느려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몇 달이 지나고 치른 첫 모의고사에서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어 점수가 0점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과목도 형편없는 점수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건가? 다들 맞는 말을 하는 건가?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누가 할머니를 울렸어요? 민수가 순자의 뺨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할머니,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수학 못해서 울었는데 계속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민수의 순진한 위로에 순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방으로 와서 조그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같이 공부하자. 할머니는 최고예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순자는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복습하고 농사일 틈틈이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죠. 힘들었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와 농사일을 병행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와서는 민수와 함께 숙제를 했고 민수도 할머니를 도우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이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할머니도 따라 써보세요. 민수가 옆에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따라 쓰며 말했습니다. 사랑. 정말 예쁜 말이구나. 민수야, 고마워. 할머니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1년이 지나자 순자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었죠.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 처음 봐요. 할머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존경해요. 젊은 학생들도 순자의 열정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학원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드디어 검정고시를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순자가 열심히 했으니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 당일 순자는 민수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하셨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자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차분했습니다. 지난 2년간 흘린 땀방울들이 자신감을 주었죠. 문제지를 받자마자 순자는 천천히 문제를 읽어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알아볼 수 없던 글자들이 이제는 명확히 읽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순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순자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대학에 가고 싶어요.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검정고시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대학이라니. 하지만 순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민수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자신도 뭔가 전문적인 것을 배워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에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는 검정고시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수능 공부를 해야 했는데 특히 수학과 영어는 순자에게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불가능해 보였던 검정고시도 통과했으니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할머니보다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방과 후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었고 영어 단어를 함께 외웠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느려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할 거예요.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공부하고 농사일을 마친 후 다시 저녁에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종일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었죠. 이웃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몸 상할라. 그만 좀 해.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던 중 순자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환자분, 좀 쉬셔야겠어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가족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부터 추스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져다 준 문제집을 펼쳐놓고 조용히 풀어나갔습니다. 할머니, 몸이 아픈데 공부는 나중에 해요.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일주일 후 퇴원한 순자는 더욱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기 위해 시간을 조절했죠. 새벽 운동을 추가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컨디션을 관리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수능 시험일이 다가왔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순자는 오직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열심히 할게. 너도 의사 되기 위해 열심히 해라. 마음속으로 손주를 떠올리며 순자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글자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몇 달 후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와 함께 마을 회관의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 순자를 위해 민수가 대신 검색해 주기로 했죠. 할머니, 곧 나와요. 정말 떨려요. 민수도 할머니 못지않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공부하면서 할머니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결과가 어떻든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미 많은 걸 배웠으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화면에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민수가 소리치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안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이었습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수도 같은 대학의예과에 수시로 합격한 것입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된 것이죠. 할머니, 우리 같은 학교 다니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와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순자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네.
나도 뭔가 배워볼까? 어머, 손주랑 같은 대학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네. 이웃 할머니들도 순자에게 공부 비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것뿐이에요. 입학식 날 순자는 새 옷을 입고 민수와 함께 대학에 갔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순자는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넓은 잔디밭과 우뚝 선 건물들, 책을 든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학교예요. 어때요, 예쁘죠? 정말 멋지구나.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순자는 특별히 소개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는 아주 특별한 신입생이 계십니다. 70대의 나이에 배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김순자 학생입니다.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당에 있던 300여 명의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깎이 신입생 김순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 강의 시간, 순자는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노트를 필기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녹음할 때 순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죠. 교수님도 순자의 열정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순자 학생,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오히려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편 의예과에 입학한 민수도 할머니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끔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며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 이론을 배우면서 그동안 몰랐던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젊은 학우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조별 과제 같이 할까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순자를 진짜 동기로 여기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순자의 인생 경험은 과제 발표에서 특별한 깊이를 더해주었죠. 저희 조는 농촌 지역 노인 복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김순자 학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제안을 담았습니다. 발표를 들은 교수님과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만났을 때의 시너지를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교수님들도 순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 후 따로 불러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순자 씨, 실제 농촌 노인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는 다를 텐데요. 교수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민수도 의학과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머니의 열정을 보며 더욱 자극을 받았죠. 때로는 도서관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저기 보세요. 할머니와 손주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캠퍼스의 명물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순자는 전공 수업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정책론 같은 전문적인 과목들이었지만 순자는 오히려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마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3학년 때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실습을 했는데 젊은 동료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천직이네요. 어르신들이 순자 씨만 찾으세요. 실습지 담당자가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복지 대상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어머니, 그 나이 때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는걸요.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4학년이 되자 졸업을 앞두고 순자는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농촌 지역 노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의미 있는 연구였죠. 할머니, 논문 정말 잘 쓰셨어요. 교수님들도 칭찬하시더라고요. 민수도 의학과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며 할머니와 함께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쳐 진짜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검은 학위복을 입고 강모를 쓴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글자도 모르던 자신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민수도 의학사 학위복을 입고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나란히 선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업식장에는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죄송해요, 처음에 말려서. 아들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걱정해서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할머니도 당당해졌지? 졸업식이 시작되고 순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김순자.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70대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는 순자의 모습을 보고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학장이 학위증을 수여하며 특별히 말했습니다. 김순자 학생은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나이가 아닌 열정으로 배움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학위증을 받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민수의 이름도 호명되었습니다. 의학과 김민수. 민수가 무대 위로 올라가자 관중석에서 할머니와 손주 동시 졸업이라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학위증을 받으며 객석의 할머니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열정과 끈기를 잊지 않을게요. 평생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이제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 졸업 후 순자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아이들 공부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요. 순자는 마을 회관에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과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글자가 뭐예요? 천천히 보렴. 이건 꿈이라는 글자란다.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할머니도 늦은 나이에 꿈을 이뤘거든.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죠. 한편 민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쳐 이제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마을에 와서 무료 진료를 해주었고 할머니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를 보세요. 70이 넘어서도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저녁 순자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순자의 이야기를 다뤘고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순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공부방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글을 배우러 오는 어르신들, 공부에 지친 아이들, 새로운 꿈을 찾는 중년들까지. 순자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사랑은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 순자 할머니가 온몸으로 보여준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